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업종 유넨리의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행자 과실과 개호비 쟁점을 다룬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을 걷던 고령의 보행자가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과연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까요? 또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의 개호비는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중요 쟁점과 해결 과정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보험사가 과연 보행자 잘못이다 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어떻게 결론 났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간병 비용 청구가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4월의 어느 날 고령의 보행자분이 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었는데요.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였습니다. 그때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보행자 측면을 스치게 되었고,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보행자의 팔과 머리 쪽을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겉보기에 큰 사고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충격의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보행자분은 외상성 경막 하출혈을 입었는데, 이는 뇌를 감싸는 경막 아래에 출혈이 생긴 것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발생하는 위험한 뇌출혈입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폐색전증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혈전이 폐혈관을 막아 생기는 합병증으로 고령의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상을 당해 오랜 기간 동안 입원 치료와 간병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사고 직후 구급대가 출동해 환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고, 응급수술과 집중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로 인한 뇌 손상과 합병증의 여파로 거동이 어려워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와 피해자 측이 어떤 주장을 펼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사 측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이 사고에 대해서 두 가지 쟁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보행자의 과실 여부입니다. 보험사는 사고 현장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는데 보행자가 차도로 걸었다라면서 보행자에게 최소 20에서 3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도 쪽으로 걸어 사고가 발생하면 주간에는 10% 이상, 야간에는 20% 이상의 보행자 과실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긴 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기준을 강조하며 보행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둘째 쟁점은 개호비, 즉 간병 비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의 중상을 입어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보험사는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불명이나 전신마비 상태가 아니라며 1인 간병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0.75인의 개호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0.75인 개호라는 것은 전문 간병인이 하루 6시간을 돌보는 수준을 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보험사 측 논리는 피해자의 상태가 간병인을 한 명 풀타임으로 둘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혼자 거동을 못하는 심각한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간병 인정 기준을 낮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보험사는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보험금에서 상당 부분 공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간병비도 전일 기준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심지어는 소송 전 협의 단계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개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며 개호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며 간병비 지급을 아예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은 이러한 보험사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고, 즉 저희 유넨리의 주장이었습니다. 첫째, 보행자의 과실 부분입니다. 원고 측은 사고는 불가피한 구조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살펴보면 비록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긴 했지만 보행로의 구조적 한계나 특정한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차도 가장자리를 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가 극히 협소하거나 장애물로 막혀 있어 부득이 차도로 내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며 보행자의 과실이 없다거나 최소한 매우 적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보행자가 도로 가장자리 등을 조심스럽게 이동한 경우 과실 비율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둘째, 개호비 인정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간병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 신체 감정을 신청하고 관련 의료자를 탄탄히 준비했습니다. 신체 감정서란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가 피해자의 상해, 후유 장애 상태를 평가한 보고서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체 감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상해 후유 정도와 간병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정 결과 피해자는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거의 전반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는 외상으로 인할 것이라는 외상 기여도 100%라는 판단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즉 현재 피해자의 상태가 온전히 이번 사고 외상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 전에 이미 있었던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간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교통사고의 결과로 인해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을 의학적으로 확인받은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간병 사실 확인서 등 실제 간병 기록과 증빙을 제출해서 현재까지 지출된 간병비, 즉 기왕 개호비를 청구했고 앞으로 예상되는 향후 개호비도 하루 1인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이미 일정 기간 직접 간병을 했던 내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한 기간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상시 돌봄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요컨대 원고 측은 피해자의 간병은 매일 24시간 필요하고 이는 전적으로 이번 사고 때문이라는 점을 법원에 호소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보행자 과실은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므로 과거와 미래의 간병비 모두 전액 배상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주장은 의료진 소견서와 간병 기록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했기 때문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 절차란 정식 판결 전에 조정위원회나 법관이 중재해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조정에 앞서 법원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고 여러 증거가 제출되자 분쟁의 쟁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신체 감정 결과로 외상 기여도 100%가 인정되면서 보험사도 더 이상 간병이 사고의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객관적 판단이 나온 만큼 간병 필요성을 부정하던 보험사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보험사는 결국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앞서 소송 전에는 보험사가 개호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조정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시 개호의 필요성을 사실상 수용한 것입니다. 보행자 과실 부분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불가피성을 고려해서 과실 비율을 대폭 낮추거나 0%에 가깝게 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실제 조정 안에서는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극히 최소한 대신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증액해서 지급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간병비 역시 1일 1인 개호에 준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서 과거분과 향후분에 대해 상당 금액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험사는 조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이 수용했고 소송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에게 굉장히 유리한 결과로서 애초 보험사가 완강히 부인했던 부분들 그리고 1일 1인 간병비가 이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보험사의 주장을 대부분 철회하고 저희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된 성공 사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정식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을 통해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피해자는 필요한 배상을 빨리 확보하고 추가적인 법적 다툼에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례가 주는 법률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첫째, 보행자의 과실 여부는 획일적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로 구조상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를 걸어야 했거나 이제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경우라면 차도를 보행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과실은 0%에 가깝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여러 판례와 기준을 참고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행자의 연령, 도로 상태,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행자 측 과실이 사실상 배제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차도를 보행했다고 하여 늘 일정 비율의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의 경우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 높게 요구되기도 합니다. 즉 보행자 보호 원칙이 재확인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간병비와 후유장애 입증의 중요성입니다.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향후 간병 비용은 피해자 가족에게 막대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초기에는 이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신체감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감정서에 의해서 환자의 간병 필요시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보험사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외상 기여도 100%, 환자의 상태가 전적으로 사고 때문이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면은 보험사는 원래 있던 병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미 간병을 한 내역, 향후 치료 계획 등을 철저히 증거로 마련하면은 과거 손해뿐만 아니라 미래 손해, 즉 향후 개호비까지 현실적으로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조정에서 0.5인, 0.75인 개호처럼 타협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입장으로 사실상 1인 개호에 준하는 인정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조력이 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절차의 활용과 신속한 분쟁 해결입니다. 소송으로 판결까지 받게 되면은 항소를 할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가게 되고 이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당사자 모두 부담이 큽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비교적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조정 과정에서 법원의 공고안은 판결 시 예상 결과를 미리 제시한 역할도 합니다. 보험사로서는 신체 감정 결과 등 불리한 증거가 나오게 되면은 조정에 응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 측으로서도 주장하는 핵심 요구를 대부분 얻을 수 있다면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 조정을 잘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도 사실상 승소에 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보상 분쟁에서 억울한 처우를 받지 않으려면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증거를 갖춰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도를 걷다가 난 보행자 사고에서도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 초기에 인정되지 않던 간병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업 민앤리의 윤태중 변호사였습니다. 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